자, 어느 때보다 국제유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또 국제유가 관련된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뉴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유가 향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감산 합의에 대해서 물론 뭐 성에 안 찬다는 게 뭐 대체적인 시각입니다만은 그래도 감산 합의는 봤으니까 부장님께서는 좀 얼마나 의미를 두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산유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회의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좀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지금 그 멕시코가 약간 그 합의는 했지만 감산을 좀 줄여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예. 이것을 어제 이제 긴급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사우디가 전격 수용하면서 정확히 이제 970만 배럴을 하루에 감산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리 증산을 선언했던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200만 배럴을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감산량은 지금 합의된 내용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산유국들의 비축유 뭐 구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뉴스에서는 최대 실질적으로는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지금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하루 초과적으로 공급량이 한 3천만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천만 배럴 정도의 감산 효과를 보인다면 충분히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요와 공급 능력에서 공급이 여전히 좀 더 많은 측면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뭐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이것은 합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미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 분만큼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한 15불 정도는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항상 뭐 이것이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수요라는 것은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예상이 더 주를 이루고 있지만 만일 코로나19가 어떤 특별한 계기, 뭐 치료제가 뭐 조기에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수요 뭐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떤 계기를 맞았을 때는 오히려 그 좀 이전에 그런 시그널이 나타날 것 같으면 수요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또 크게 상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역시 더 중요해진 상황으로 유가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상품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회복하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시각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전망 같은 경우에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 20달러선은 무너지진 않겠지만 네. 또 수요가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뭐 30, 40달러까지 급반등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저는 사실 이것은 사실 유가라든지 환율 뭐 상당히 전망하기 어려운 몇 개의 그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저는 전문가들의 예상의 일부 소수 의견은 10에서 15불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거기에 힘을 좀 실고 싶은데 이것이 유가가 이번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합의 불발, 그 증산에 대한 그 치킨 게임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일정 부분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금융시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조그만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좀 주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만 보여도 지금 증시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사실 이 정치적인 이런 합의가 안 됨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에서 15불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 하방은 확보했다는 건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가와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셨다면 저는 좀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좀 너무 일찍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국제유가 전망하고 따로 봐야 되는 것이 원유 ETN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치하고 지금의 가격 괴리율이 2배 가까이 나는 상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도 크고 정유업종도 글쎄요, 국제유가가 회복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제 정제 마진이 얼마나 또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좀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뭐 최근에 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그 ETN, 그 증권사가 발행한 어떤 그 원유 선물과 관련된 상품이었는데 예. 사실 이것이 그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사실 그 기초 자산 가격하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맞아야지 정상인데 그것을 초과하는 과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괴리율이 기초 자산 대비 뭐 최고 82.6% 정도까지도 상승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기초 자산 가격만 보고 나면 원유 가격이 여기서 2배가 올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ETN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다지 그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가가 여기서 주춤하고 뭐 그렇게 큰 반등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아까도 말씀하신 뭐 정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시장과 더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된다. 너무 유가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 ETN이나 ETF처럼 시시각각 그 현물 가격과 상당히 연동하는 상품이 아닌 뭐 정유라든지 화학주를 요즘 최근에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큰 흐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유가가 상승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상당히 떨어진 그 주가 뭐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고 진입하셨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바른 선택이지 지금 유가만 너무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오히려 지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지는 만큼 결국에는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여기에 또 이제 지금 재고 손실, 뭐 재고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것인데 사실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실적은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뭐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주가에 이미 그런 것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이들 업종에서는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측면에서 어쨌거나 단기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초저유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업종군들이 수혜가 예상되면서 접근 가능할까? 앞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항공업은 빼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제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외 업종 중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유가만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화학, 정유 업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상당히 그 연관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향후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일단 가정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현재 업종에 대한 그런 종목들의 주가 수준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바닥에서부터는 뭐 거의 뭐 60%에서 70%까지 상승한 종목이 있지만 그때 그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과매도가 나타나면서 형성된 주가를 잣대로 현재 그거부터 지금 60% 올랐으니 뭐 못 산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보다는 시장 상황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은 약간 쉬어가도 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먼저 연동한 그런 투자가 먼저 연동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또 요즘 최근에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그 업종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순환매의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얼만큼 많이 빠졌는가 이런 것을 기초로 많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사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이틀 이 거래일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은 기다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 뭐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좋은 업종과 좀 나쁜 업종, 영향을 나쁘게 받는 업종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것도 좀 보시면서 좀 외국인이라서 기관 수급을 좀 더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신다면 이들 업종 내 대형주 매매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업종별 전망들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 뭐 연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 정크본드 매입도 나왔고 앞으로 어떤 스텝이 가능할지도 좀 시나리오를 짜주시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건 한은도 참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조치가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투기 등급이 아닌 그런 채권까지도 매수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발표한 굵직굵직한 그런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2주일도 안 돼서 1%포인트를 내렸고 그리고 3월 23일은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트리플 B 마이너스 채권까지 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4월 9일 날 지금 2조 3천억 원대 유동성 뭐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회사채 매입 규모도 확대하고 대상을 더블 B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크 본드를 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향후에도 시장이 만일 더 동요하는 모습이라든지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실업이 더 늘어나다 이런 경우에는 뭐 향후에도 뭐 매입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금액 역시도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시장에게 지금 뭐 시장의 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및 그리고 한국 정부 그 기재부도 이제 미 연준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기존에 나왔던 뭐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런 농도 갖고는 부실 기업이 그 체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 손실을 떠안을 것을 각오하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그 지원 대상을 확정시키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시점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사실 이런 기준을 빨리빨리 그 확실하게 그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금융위기 때 했던 경험이 상당히 좀 이번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정부의 행보가 미국 연준의 그런 발표 이후에 그것에 그 힘을 받아서 그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뭐 증시나 뭐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큰 예상 외에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은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결국에 한은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매입은 아니더라도 기구 설치해서 CP 매입도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시장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시장 상황이 여기서 사실 뭐 글로벌하게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오히려 지금 뭐 다시 재가동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뭐 경제 지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나빠졌다는 시그널도 없고 그리고 향후에 더 나빠질 수 있던 전망은 아직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한 2, 3주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심리는 많이 회복된 상황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다가올 그런 어떤 큰 저희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악재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이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어닝입니다. 뭐 시장에서도 1분기 어닝은 뭐 타격 받을 거 예상했어. 문제는 2분기 아니겠어? 라는 심리가 팽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다는 것을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보다는 수급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과거에 그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친 후에 실적 전망은 6개월 동안 계속 나빠졌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향후 1분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종목이라든지 뭐 종목을 선택하든지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의 풍부한 장세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잘 안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유동성 장세의 긍정적인 업종,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실적과 좀 연관성이 적은 바이오 업종이라는 점에서 저는 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유동성 장세라는 게 개인의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궁금한 건 물론 이거는 외국인한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만 부장님께서는 좀 외국인의 귀환 어느 타이밍에 진짜 어느 정도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지금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한 6,700억대 매도에서 하루 평균, 그다음에 3주 전에 3,900억대로 낮아지더니 지난주에는 1,500억대로 하루 평균 낮아졌습니다. 예. 뭐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뭐 마이너스 뭐 1,000억대 수준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그 시기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 3주 뒤에는 플러스 전환 분명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약화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산유국들이 그 신흥국들은 산유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유가가 그렇게 많이 크게 좀 반등해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신흥국에 대한 통화 강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뭐 이런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보다는 좀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중국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뉴스가 많이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의 정상화 뉴스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오늘 장에서는 벌써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보이기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많이 또 축소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도 이번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